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초기 에너지원 석탄. 제1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석탄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석탄은 산업과 문명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지만 화석 연료가 가져다주는 많은 피해를 겪게 됩니다. 각종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인류는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1950년대 중동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 대량 소비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자원 고갈의 문제로 인류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됐고 환경오염과 고갈 걱정이 없는 자연의 힘을 이용한 풍력, 태양광, 수력 등 대체 에너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간헐성과 지역 편차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줄 청정에너지원, 수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그 수소를 산소하고 이제 반응시키면 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는 걸 수소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아주 간단하게 태울 수도 있고 연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료전지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연료전지를 쓸 경우에는 그냥 태우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면은 결국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인 에너지원이죠. 수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생겨나면서 효율적인 수소 생산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소를 저가로 싸게 대량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현재 근데 그 모든 걸 충족하는 방법은 현재는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이는 기술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이제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천연가스를 이제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싸게 대량으로 생산은 가능한데 근데 탄소가 배출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실 그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하고 연계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이 아직까지 그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막 상용화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서 아직 좀 힘이 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수소의 생산은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하는 방식,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장 등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 혼합가스에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저탄소 친환경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올해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전략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3대 주요 정책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 그린 뉴딜을 이끌 핵심이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 사회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회인데요. 이때까지 화석 연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소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를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그리고 산업, 물론 뭐 차량 같은 운송 수단 모든 것이 관계될 수 있고요. 이때까지 그 화석 연료나 전기를 통해서 썼던 부분이 수소로 바뀌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모든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에 의해 처음 언급된 수소 경제는 탄소 경제와 대비되는 신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세계의 발걸음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각국 실정에 맞는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도에 수소 기본 전략이라고 그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고 19년에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목표가 그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3년 기준으로 80%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수소를 쓰지 않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목표의 수소 쪽으로 계속 수소 에너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유럽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소 관련 로드맵도 발표하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국가적 차원보다는 그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경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좀 특이한 거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이 많은데 그럼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수소 수출 국가가 되려고 하고 그쪽 관련해서 로드맵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수소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40년까지 수소 전기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기가와트로 확대,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는 2.1기가와트를 보급할 예정이죠.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렇게 수소법을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안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법의 제정을 한 목적은 수소경제 이행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마련 관련해서는 법상에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수소 유통, 수소 안전 지원을 위한 그런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돼 있는데요. 전담기관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됐는데 이 법을 통해서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또 인력 양성, 표준화 사업 지원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진행한 수소 전담기관 공모에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존의 가스관리 산업을 넘어 수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에 수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수소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죠.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품 부분에 있었고 이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측면, 그리고 설비 부분에 있었고 인프라를, 수소의 제조 공급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과 이 기술 개발 측면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가
싸고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수소는 이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수소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연료 대비해서 경유라든지 전기와 같은 경쟁 연료 대비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생산과 이 활용 부분의 인프라 구축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라 수소 생산 설비, 배관망, 연료전지 분야 등 수소 제조에서 유통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선 경제적인 수소 유통 체계가 급선무라고 합니다. 수소 저장은 기체 수소를 압축해서 고압 용기에 저장하는 방식, 수소를 영하의 온도로 냉각해 액화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 수소를 액상 메탄이나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하거나 금속 등에 저장하는 방식 3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기체를 유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 트레일러에 기체를 압축을 해서 유통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 손쉬운 방식이긴 하지만은 운송 비용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40톤짜리 이 수소 트럭에 약 200kg 정도의 수소로만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액화를 해서 액체 수소를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 기체 수소 방식에 비해서 약 10배에서 12배 정도의 이 수소를 더 많이 운송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액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에너지와 비용들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 배관으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관으로 운송하는 방식들은 가장 싼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 초기 투자비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갖고 가스공사는 대규모 수요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관 구축들을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액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인수기지에 있는 냉열을 이용을 해서, LNG 냉열을 이용해서 이 수소의 액화 원가들을, 액화 제조 원가를 낮추는 노력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중핵을 맡고 있는 기관이 우리 고장에 있는 만큼 그 이점을 잘 살려야 할 텐데요.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 에너지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수소 산업. 대구시도 수소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수소 산업 분야에 크게 3분야, 수소 R&D 분야, 연료 전지 분야, 모빌리티 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R&D 분야는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한 K-R&D 캠퍼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수소 전문 연구시설 K-R&D 캠퍼스. 동구 혁신도시 대단위 부지에 천연가스 연구센터, 수소 클러스터,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협력관 등 종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K-R&D 캠퍼스는 지역상생 협력 모델로도 그 의미가 큽니다. K-R&D 캠퍼스는 정부의 2050 비전, 탄소 중립 비전 선언과 함께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물론 녹색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됨으로써 지자체와 공기업 간의 상호 협력 모범 모델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청정 에너지 자립 도시를 목표로 시에서 사용하는 전력 2.5기가와트 전부를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천연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12,000대와 수소 충전소 40개를 구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소 산업은 초기 단계라서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소차, 수소 충전소, 충전소 운영비 R&D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약 104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부품 산업으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금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와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시험 전문 기관입니다. 이곳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는 고속 주회로, 범용 시험로 등 다양한 조건의 자동차 주행 시험과 차의 내구성 테스트가 가능한데요.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차 평가와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주행시험장은 완성차나 부품 업체들이 개발된 부품을 상용화하기 전 최종적으로 성능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전기차 등의 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곳엔 연구용 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의 충전과 주행, 그리고 다양한 성능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수소 전기차는 석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핵심인 내연기관과 엔진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도로를 달리는 걸까요?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수소가스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수소가스와 산소가스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전기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연료전지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로 모터가 구동되어 움직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이때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죠. 충전 시간은 5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는 수소를 수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생산된 수소를 차량이나 배관망을 통해 수소 충전소로 운반해서 공급하는 오프사이트 방식. 수소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해 차량에 공급하는 온사이트 방식이죠. 수소차에 가스를 충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기에서 고압의 가스를 차량으로 바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 압축기에서 고압의 가스를 저장 용기에 모았다가 차압으로 차량으로 충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수소 충전소는 압축기에서 고압의 가스를 차량으로 바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최근에는 저장 용기에 모았다가 차압으로 충전하는 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에는 직충전과 차압 충전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충전소는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바로 차량으로 충전하는 직충전 시스템인데요. 연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미래를 달리는 친환경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매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기가스 대신 순수한 물만 배출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엔진 진동이 없어서 일반 차보다 조용한데요. 과연 승차감은 어떨까요? 일단 내연차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전기차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확실히 매연이나 그런 거는 없어서 훨씬 쾌적한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높은 순도의 수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립니다. 수소 전기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리면 디젤차 2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기자동차랑 수소 전기자동차랑 가장 큰 차이점은 충전 방식에 의해서 충전 시간이 수소자동차가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는 주행을 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수소와 전기화학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할 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을 정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의 문제점이 짧은 주행거리와 오랜 배터리 충전 시간인데 반해 수소 전기차는 충전 시간도 짧고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거고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조금 다르고 사실 그 수소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조금 더 깁니다. 한 번 충전하면 한 600km 정도로 가니까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고 파워를 또 낼 수 있어서 좀 대형 장거리 이동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가 좀 유리하고요. 이제 소형 차량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유리하고 약간 그 유리한 영역이 따로 있고요. 어차피 에너지라는 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가 적절하게 아마 균형을 가지면서 앞으로 계속 그 자동차 생태계를 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수소 전기차가 거리를 누빌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달서구 갈산동에 자리한 성서 수소 충전소. 이곳은 대구의 1호 수소 충전소인데요. 지난해 12월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8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천연가스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버스 차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 융복합 에너지 충전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수소 전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자, 예. 교육 안 받으셨으면 교육. 예, 교육 받았습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예. 수소 전기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고압가스 사용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친환경차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2년 전부터 전기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잘 해왔었고요. 평소에 충전의 단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 조금 작았었는데 이번에 수소차가 나오면서 그 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미련 없이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충전은 호수에 달린 센서로 차량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해야 가능하고 리터가 아닌 킬로그램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올해 대구엔 벌써 50대 차량이 보급됐는데요.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대구시에서 처음 수소차를 보급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올해 대구에 배정된 물량이 50대밖에 안 돼서 6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10월에 이미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대기 수량만 일단 한 300명 이상 대기하고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일 수소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박진휘 씨. 친환경 차량인데다 전기차에 비해 충전 시간은 짧고 주행 시간은 길다는 매력에 이끌려 수소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박찬휘 씨는 또 다른 장점으로 적은 소음과 높은 연비를 꼽습니다. 지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는 엔진이 없어서 저희들 모터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모터 소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비용 이런 것도 하나도 들지가 않고요. 연비를 말씀드리면 키로당 8,800원, 총 6km 해서 600km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휘발유는 10리터짜리 차량, 연비 10km짜리를 비교하면 13,000원, 경유는 10km짜리 비교하면 12,000원, 이 차는 8,800원. 그래서 되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소 전기차는 연비가 높아 경제적이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죠.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맞아 수소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 정부 보조금 2,250만 원에 시 자체에서 1,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3,500만 원 정도이고요. 차량 가액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판매점에 이제 구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 판매점에서 대구시 쪽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격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출고될 시점에 차량 판매점으로 보조금이 지출이 되면 구매자분들께서는 차량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엔 수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의 수소 충전소는 이곳 단 하나뿐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대구시에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충전하러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 20-30분 정도 걸려서 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음동이나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 많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구시와 공사는 2022년까지 동구, 북구, 달성군의 3군데 수소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가스공사는 올해 6월에 대구 혁신도시 내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을 확정하여 8월부터 충전 설비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부지는 가스공사 본사 우측으로 현재 건축 인허가 중이고 내년 1월에 착공이 시작되면 21년 6월부터 수소 충전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구 혁신도시 수소 충전소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는 대구 4차 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안심 IC가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음 수소 충전소는 관음동 버스 공영 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곳으로 지난 4월 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착공하여 21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수소충전소는 진흥형 부품 자동차 진흥원 내에 연구시설로 활용되던 부분을 내년 5월 연구시설이 만료되면 일반 수소 충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관음 수소 충전소는 7곡 IC와 1km 내에 가까운 반경에 있고 공영 차고지 내이기 때문에 유유부지가 많고 좀 부지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CNG 충전소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경영 안정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메카 울산입니다. 울산은 국내 생산량의 50%, 연간 약 80만 톤의 수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수소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공영차고지.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버스는 바로 수소 전기버스인데요. 수소차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특히 장거리와 대형차에 적합하죠. 버스에서 배기가스가 아닌 물이 나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차가 조용하고 주행 감각이 좋아서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덜하고요. 기존 다른 가스차나 경유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좀 친환경적이고 좀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울산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소 전기버스를 정규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승용차에 집중됐던 수소차 보급이 대중교통으로 확대된 것이죠. 수소 전기버스 요금은 일반 버스 요금과 동일한데요. 현재는 세대의 수소 전기버스가 울산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버스 타는데요. 자주는 안 탑니다. 안 타는데 타볼 때마다 좋대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이 모든 게 시설이 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타기에도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고. 수소 전기버스 한 대는 중형 디젤차 4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울산 시민들의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는 수소 전기버스. 울산시는 203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를 이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았으면 좋지요. 많으면 여러분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수소차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거에 비해 수소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충전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엑스포에서 대구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예, 미래형 자동차는 잘 아시듯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의미합니다. 우리 디파에서는 이런 미래차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포럼과 또 부품과 완성차 전시 또 이와 연계한 비즈니스 상담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대구의 핵심 주력 산업인데요. 국내 100대 자동차 부품 업체 중 10개 업체가 대구에 자리해 있죠.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생산에서 수소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아무래도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한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협력업체들 손님들도 많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관람 인원은 적었지만 개인당 관심도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말 그대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전기차, 매연을 발산하지 않는 전기차 혹은 수소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 전기차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다수가 내연기관 위주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이에 맞추어서 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차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품 개발에 대한 R&D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해 움직이는데요.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 바로 스택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이 스택에서 반응을 일으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죠. 가스킷은 스택 내부에서 연료 기체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입니다. 이곳은 윤활유나 외부 이물질이 기계 틈새로 새는 것을 막는 고무 부품인 오일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죠.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데요. 수소 전기차 상용화에 발맞춰 차량의 핵심 부품인 가스킷을 생산하고 있죠. 가스킷은 수소 전기차 가격의 약 6% 정도를 차지합니다. 수소차 심장인 스택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가스켓은 수소, 산소, 냉각수가 외부로 리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각각의 유체가 서로 스택 내부에서는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전지 가스켓이 수백 장이 쌓이게 되는데
이 수백 장이 쌓여서 조립이 될 때 그 각각의 셀들이 일정한 거리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어 스택의 셀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업체는 수소 전기차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연료전지 전문 계열사를 설립하고 현재 가스킷 생산에 주력하고 있죠. 연료전지 부품은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없고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이 워낙 방막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경험이 없어서 설비라든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객사와의 적극적인 대화,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사양을 만들고 또 내구성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소재나 제품 개발에 현재는 힘쓰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력을 키운 덕분입니다. 또한 수소 탱크, 수소 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실링 부품도 생산하는 이곳.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소 경제의 비전이 녹아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다양화에 따라서 그 적합한 환경에 맞도록 스택 가스켓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스택에 있어서 수소와 공기를 공급해주는 주요 역할을 해주는 확산 역할을 해주는 GDL, 스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습 장치의 개발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 지역은 조금씩 수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의 에너지 선도 도시를 향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수소의 안전성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의 폭발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원인은 수소탱크 폭발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려 3동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시민들은 수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평소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수소하면은 화학기호 H2하고 수소 자동차? 전기 에너지처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보편화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나 뭐 주민들의 동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집이랑 너무 가까우면 좀 저는 꺼려질 것 같은 게 제가 들어보니까 저 강원도 쪽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 아무래도 저도 생각을 해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우면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수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야 하죠. 또한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 보면은 이렇게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잖아요. 사실 도시가스도 집까지 배관으로 다 들어오고 얘가 뭐 불이 붙으면 터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도시가스를 쓰면서 뭐 겁을 내거나 걱정하며 쓰지는 않죠. 그게 사실 익숙해져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소도 거의 도시가스랑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 위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소 전기차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차 내에도 센서가 다 있습니다. 이제 누출에 대한 센서가 다 있고, 그리고 비상 조치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순간적으로 다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라는 고압가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소 충전소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설비들이 도입될 때도 기준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설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보호시설과의 거리, 뭐 방호벽이라든가 화기와의 거리, 또 다른 설비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배치 기준 같은 것들이 시설 기준에 하나가 있고 또 저장 설비가 있는데요. 뭐 튜브 트레일러 설치 대수는 3대 이하로 한다거나 하는 뭐 저장 설비 설치 수량이라든가 또 내진 구조, 뭐 저장 설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저장 설비 기준이 또 시설 기준 안에 있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입니다. 주민들의 생각들, 의식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들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어떤 수소의 이 안전성들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수소들을 공급하는 어떤 단계로 좀 들어서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오늘 대구 도심 위를 날았습니다. 자, 이륙하고 있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드론 택시 시연. 30m 높이로 약 7분간 수송못 일대를 비행해 주목을 받았죠. 이제 드론이 사람을 싣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 항공기 드론. 이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소 드론까지 등장했죠. 정부는 2017년부터 혁신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대구시와 스마트 드론 기술센터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의 지원과 드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랑 같이 드론을 개발하고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센터인데요. 주로 뭐 거점을 좀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실내 테스트베드, 실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드론 비행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요. 기업들에게 뭐 드론 관련된 어떤 시제품 제작하는 지원, 이런 것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드론. 드론이 열어갈 하늘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산업, 농업, 물류, 방송통신,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의 규모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서는 매년 드론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곳은 드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과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말 그대로 요즘 뜨고 있는 수소 드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대기업에서 만들고 이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배터리로 해서 드론을 운영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오래 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됐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수소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수소 드론의 구동 방식은 수소차와 같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죠. 일반 배터리 드론에 비해 덩치가 큰 수소 드론. 과연 하늘을 잘 날 수 있을까요? 수소 연료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수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양도 증가하는 것이죠. 장시간 비행이 중요한 드론에 수소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 드론과 비교했을 때 비행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춘전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최대 30분 정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수소 드론의 경우에는 그의 4배에 달하는 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페이로드, 즉 짐을 실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시간 4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소 산업도 이처럼 오래 그리고 멀리 비상할 수 있을까요? 긴 비행 시간 덕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수소 드론. 약국이나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외딴 섬 지역에 마스크 만여 장을 전달하기도 했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섬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필요로 한데 그거를 이제 제때 빨리 이제 전달해 주지 못해서 이제 수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로 짐을 실어서 섬 지역으로 바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진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소 드론 같은 경우는 좀 그 크기가 좀 큽니다. 조금 더 기술이 발전돼서 크기가 조금 더 소형화가 되고 관련된 비행 시간은 여전히 한 2시간 가량 유지된다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도시를 선언하고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대구. 내륙 도시라는 약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수소 유통 전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대구가 수소의 또 다른 메카가 될 수 있겠죠. 대구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육성의 최적지가 대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우리 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 제조 공급 핵심 이런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해줘서 대구는 천연가스 기반 수출 수소 산업 육성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뛰어들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미래 수소 사회를 위한 지금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고요. 지금 단시간에 뭔가 성과가 나와서 뭔가 눈에 띄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는 사실 어떤 전기차 중심 도시로 이미 어떤 이미지는 얻었고요. 근데 사실 수소차도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동시에 육성해서 친환경 자동차 어떤 선도 도시가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산업과 가정의 필수가 되고 수소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수소 드론이 하늘을 날고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 변화시킬 수소. 수소 경제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선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시장이 좀 더 발달하고 수요가 좀 더 늘어나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수소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유통하는 어떤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에서도 수소 생산 시설,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 수소 유통을 위한 이 산업 수요의 발굴들, 그리고 충전 수요의 확대들이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 시급히 갖춰져야 될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대구.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 연구기관의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때 대구는 친환경 수소도시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수소경제의 원년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차근차근 접근한다면 수소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